서울대학교 통합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성홍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해양공학이고요. 제 전공은 해양공학이고요. 해양공학 안에서도 또 화력발전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공통된 관심사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해양의 극한 환경, 웨이브 쪽으로 해서 해상 풍력 설계할 때 디자인 케이스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제 표준에서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하고자 발표 자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그림은 그 해상 풍력이 겪는 그 극한 자연 환경을 좀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옆에 보시는 그 노르웨이에서 그 국제 표준을 좀 담당하고 있는 DNV라는 기관인데요. 여기서 해양 구조물 설계에서 어떤 그 해양 구조물이 그 자연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이 자연 환경을 환경 조건, environmental condition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윈드, 웨이브, 그리고 커런트 스피드를 가장 중요한 설계의 매력으로 고려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의 어떤 설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도 이런 주요한 외력들의 조합들을 디자인 로드 케이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표는 그 국제표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의한 디자인 로드 케이스의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DLC라고 줄이는데요. DLC는 총 1번부터 8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번호는 그 터빈의 운행 상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해서 DLC 1번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터빈이 전력 생산 상태에서의 구조물이 받는 매력의 조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6번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극한 환경에서 이 터빈이 전력 생산을 멈추고 스탠바이 하면서 받는 매력의 조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DLC 6.1 하면 태풍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터빈이 전력 생산을 멈추고 블레이드는 바람과 평행하게 펼쳐놓고 로터는 천천히 돌게끔 하는 그 상태에서 이 구조물이 받는 매력의 조합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50년 빈도 풍속, 그리고 50년 빈도 파고, 그리고 50년 빈도 해류 스피드에 견딜 수 있게끔 구조물을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권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극한 해안 환경의 조건을 대표하는 이 DLC 6번 중에서 웨이브 쪽에 있는 Extreme Sea State, ESS로 줄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Extreme Sea State를 여기서는 50년 빈도 유입하고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해상풍력 설계 대부분의 국제표준뿐만 아니라 해양 구조물 설계하는 그 표준에서도 모두 HS50,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유입하고를 이제 설계의 매력으로 적용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HS가 무엇이고 HS50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 위에 보시는 이 그래프가 웨이브 엘리베이션 프로파일입니다. 타임 시리즈고 한 주기에서 가장 높은 위상값과 가장 낮은 위상값의 차이가 웨이브 하이, 파고입니다. 그리고 이 파고를 10분에서 20분간 관측을 한 다음에 상위 33%의 파고의 평균값을 내면 그게 유입하고 HS가 됩니다. Significant Wave Height라고 하고, 그리고 HS50는 이 HS가 5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수 있는 극한 유입하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 그림은 미국 그 노아에서 제공하는 웨이브 핸디캐스트로 계산을 해봤고요. 그래서 30년 평균 HS를 보면 한국 해역에는 한 1.5m 이하로 상대적으로 좀 잠잠한 평상파 기후를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잘 아시겠지만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기 때문에 HS50를 계산하게 되면
남해 같은 경우는 15m가 발생하고 동해 같은 경우는 10m가 넘는 HS50가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HS50는 그 파고의 상위 33%의 평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파고는 HS보다 훨씬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HS50의 2배까지 최대 파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남해에서 이론적으로 50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파고는 약 30m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해역에서 해양 에너지를 개발하거나 해양 플랜트를 설계할 때 반드시 이 HS50를 예측을 잘 해야 되는데, 이 HS50 예측이 굉장히 불확실성도 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HS50라는 이 하나의 숫자를 어떻게 해양 구조물 거동 해석에 활용을 하는지 간략한 절차를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HS 타임 시리즈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50년 빈도 해석을 하려면 20년에서 30년의 과거 HS 타임 시리즈가 필요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해상 부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웨이브 모델에서 계산된 장기간 파랑 후축 자료를 연구에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상 해역에 가장 적합하게 잘 맞을 수 있는 극한 분포 함수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분포 함수에 잘 맞는 그 기법을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극한 분포 함수를 구축한 HS 타임 시리즈에 피팅을 시켜서 보시는 것처럼 HS50를 계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애니얼 맥시멈 방법입니다. 애니얼 맥시멈 방법은 30년의 어떤 그 파고 타임 시리즈가 있으면 연간 발생하는 최대 HS를 추출을 해냅니다. 그러면 30개의 샘플 데이터가 생기고, 이 30개의 샘플 데이터에 이 건블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극한 분포 함수를 피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그 HS 애니얼 맥시멈 HS에 피팅된 CDF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50년 빈도니까 50분의 1 확률, 2%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숫자를 읽게 되면 이 숫자가 그 50년 빈도 유입하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시에서는 약 10.5m가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HS를 이제 좀 이론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 프리퀀시 함수의 웨이브 스펙트럼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변환을 해주고 나서 이 스펙트럼을 패스트 프리 트랜스포머 어나리시스 해서 이제 실제로 시 서페이스 엘리베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션이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시 서페이스 엘리베이션이 되고, 이 엘리베이션 타임 시리즈를 갖고 이제 그 해양 구조물의 어떤 거동 해석을 하는 외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소개를 하거나 안내를 해주는 해상 풍력 관련의 국제 표준을 나름대로 다 모아봤는데요. 보시면 이 IEC라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나온 표준이 있고, ABS라고 미국 선급 의회 협회, 미국 선급 협회입니다. 여기서는 DLC 구조를 따라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극한 환경을 나타내는 6번에서는 1년 빈도 파고 그리고 50년 빈도 파고를 설계 외력으로 고려해라 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NV라고 노르웨이에 있는 국제 표준을 만들어낸 회사인데, 주로 해양 구조물 건설에 관련된 국제 표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DLC는 따라가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HS50를 계산해서 구조물 해석에 활용해라 하고 있고, 그리고 DNV의 무어링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HS 100 리얼 뉴턴 피리어드를 고려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HS50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된 상황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제가 조금 가장 좀 눈여겨볼 점은 데이터 소스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품질에 대한 기준이 전혀 안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 HS50든 HS100든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극한 분포 함수를 여러 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웨이브 트레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웨이브 스펙트럼 모델도 제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주의해서 선택해서 사용해라 라는 좀 애매한 안내가 있습니다. 물론 국제 표준이다 보니까 좀 통용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하나의 모델을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국내 뭐 이런 기준이라도 만들게 되면 국내 실정에 맞는, 국내 어떤 해양 환경에 맞는 모델은 좀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라든지 설계하는 분들께서 이 HS50를 계산을 할 때 과연 어떤 표준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HS50나 이런 값들을 계산을 할 때 충분히 품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한국 해역에 남해면 남해, 동해면 동해에 어떤 극한 분포 함수와 스펙트럼 모델이 잘 어울리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지침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맨 처음 말씀드린 데이터 소스에 대한 품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인데요. 비슷한 분야인 제가 이제 파력발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파력발전 자원 분석 표준에서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수치 해석 모델 결과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오차 이내의 범위로 데이터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래스 같은 경우는 과업의 레벨입니다. 그래서 정찰 수준 단계,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그 다음에 클래스 3가 설계 단계인데요. 화력발전 설계할 때는 significant wave height, 유입하고 데이터를 쓸 때 관측 데이터 대비, 관측값 대비 2%의 퍼센트 오차 안에 드는 자료를 활용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상풍력 이 설계 쪽에도 나름의 지침이 주어지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HS50는 극한 분포 함수에 피팅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극한 분포 함수를 계산하는지에 따라 굉장히 값이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미국 해역의 V스테이션을 대상으로 세 가지 다른 기법과 그리고 세 가지 다른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HS50를 계산한 걸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1대1 라인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는 스캐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POT를 아이폼이라는 방법을 썼을 때는 같은 데이터를 썼는데도 12m가 나오고, AM 메소드를 쓰게 되면 같은 데이터인데도 15m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웨이브 프로파일로 변경을 시키면 24에서 30m에서 6m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결국에는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 캐피탈 코스트라든지 LCOE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수치 해석에 의해서 계산된 최대 파고는 일반적으로 관측값보다 작게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웨이브 수치 모델의 좀 고질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 해석 기반의 이 극한 파고보다 이 관측 기반의 극한 파고가 훨씬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연구에서 고정하지 않고 그냥 수치 해석 결과가 이러니 이렇게 설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을 하는 기법이라든지 안내도 표준에서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차저차해서 HS50를 계산하고 나면 오픈폼이라든지 이런 거동 해석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려면 이 프로파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같은 HS50를 갖고 서로 다른, 굉장히 많이 쓰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웨이브 스펙트럼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서페이스 엘리베이션으로 변환을 시키게 되면 상당히 다른 최대 파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해안에는 어떤 스펙트럼이 잘 맞고
그리고 시즌별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디테일한 연구를 통한 어떤 안내 제시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예시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HS50는 분명히 캐피탈 코스트라든지 LCOE에 영향을 미칩니다. HS50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해요. 그런데 HS50를 계산하는데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그 계산 과정을 좀 깊은 연구를 통해서 표준화시키면 훨씬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준이 있더라도 비전공자나 아니면 산업체에서 이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HS50를 계산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웹 앱 툴을 만들어서 디자인 DLC 제너레이터 툴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리고 DLC 모듈을 선정해주면 이 툴박스 안에서 그 대상 해역에 가장 잘 맞는 스펙트럼 모델과 극한 분포 함수를 제한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 설계 자료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 50년 빈도 극한 그 웨이브 프로파일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 프로파일을 갖고 여러 가지 그 수치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맥시멈 모듈은 어디에 걸리는지 얼마큼 걸리는지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는 좀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는 이렇게